제 이름은 이지혜, 올해 34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결혼 4년 차에 겪었던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시작은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행복했죠. 2019년 봄, 저는 대학 동기였던 민수 오빠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시어머니께서 울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 좋은 며느리 만났네. 고맙다, 지혜야 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4년 후 그 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신혼 첫 해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과장이었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둘에겐 완벽한 보금자리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반찬을 만들어 주시곤 했어요. 젊은 것들이 바쁜데 어떻게 집안일까지 다 하냐며 청소도 도와주시고, 처음엔 불편했어요, 솔직히. 결혼한 딸들도 다 있는데 왜 며느리 집만 오시나 싶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너는 매일 애들 가르치느라 힘들잖아.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딸들은 남편들이 잘 챙겨주니까 괜찮은데 우리 아들은 일만 알고 집안일은 하나도 몰라서. 시어머니는 제 편이셨어요. 남편이 설거지 안 하고 있으면 혼내시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남편 보고 마사지 해주라고 시키시고.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날 무렵부터였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 어른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죠.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신혼인데 빨리 낳아야지, 늦으면 힘들어. 처음엔 웃으며 넘겼어요. 아직 신혼이라 둘이 더 있으려고요 라고 말하며. 근데 2년 차가 되자 질문이 달라졌어요. 혹시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병원은 가봤어? 요즘은 늦게 결혼해서 그런지 애 안 되는 사람 많더라. 그 말들이 제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설마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남편과는 특별히 피임을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자고 했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결혼 2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혼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2년, 임신 안 됨, 자연 임신 확률, 난임, 자가진단. 밤마다 남편이 잠든 후 핸드폰 불빛만 켜고 검색했어요. 그러다 알게 됐죠. 부부가 피임 없이 1년 이상 관계를 가졌는데도 임신이 안 되면 난임일 수 있다는 걸. 난임이라는 단어.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건강했거든요. 생리도 규칙적이고 운동도 하고 술도 담배도 안 하고. 그런데 왜 나만, 왜 우리 부부만 이런 걸까요? 2022년 3월, 저는 남편 몰래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난임 전문 병원이었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다들 저처럼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20대처럼 보이는 여성도 있었고 40대로 보이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고민을 하는 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여자 원장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많이 걱정되셨죠?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 나눠봐요 라고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피임은 언제부터 안 했는지, 생리 주기는 어떤지, 그리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호르몬 검사.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검사들이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께서 모니터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혜 씨, 여기 보이시죠? 난소 기능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AMH 수치가 또래보다 낮고 배란도 불규칙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난소 기능? AMH?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선생님, 그럼 저는 아이를 못 갖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자연 임신이 어려울 뿐이지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타이밍을 잘 맞추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도 있고요. 인공수정, 시험관. 그 단어들이 제 현실이 될 줄은.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핸들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죠. 왜 나는 이렇게 단순한 것도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데.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착하고 다정하죠.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보, 나 난임이래. 내가 문제가 있대라고.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실망할 것 같았어요. 결혼할 때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을 텐데. 더 두려웠던 건 시댁의 반응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우리 지혜가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걸 아시면 실망하실까봐. 아니, 실망을 넘어서 저를 원망하실까봐. 그렇게 저는 혼자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 몰래, 시댁 몰래. 월요일 오전마다 조퇴를 내고 병원에 갔어요. 학교에 일이 있어서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검사를 받고 배란 유도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부작용이 심했어요.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어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어디 아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학기 초라서 좀 바쁠 뿐이야. 거짓말. 또 거짓말. 사랑하는 남편에게 매일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3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매달 생리 예정일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될까? 혹시 생리가 안 오면? 근데 정확히 28일마다 어김없이 생리가 시작됐어요. 화장실에서 빨간 피를 볼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왜 안 되는 거야? 제발, 제발.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울었죠. 6개월이 지났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인공수정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인공수정.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걸 남편 몰래 어떻게 하나요? 그때부터 정말 막막했어요. 비용은 제 적금을 깨서 충당했어요.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 집 사려고 모았던 돈을 조금씩 빼서 병원비로 썼죠.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매일 자책했어요. 그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지혜야, 요즘 어디 아픈 데 있어?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학교에서 좀 바빠서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이미 몇 달째 연습한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래. 근데 요즘 병원 자주 가니? 거기 산부인과 되게 유명하다던데.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병원, 제가 다니는 난임 전문 병원이었어요. 어떻게 아셨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제가 병원 나오는 걸 보신 건가? 아니면 남편한테 들으신 건가? 근데 남편은 모르는데. 어머니. 그 병원은 제가 가끔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곳이에요. 산부인과만 있는 게 아니라 내과도 있거든요. 거짓말이 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아, 그래. 엄마가 잘못 알았나 보다.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서 내 이름을 들은 것 같아서. 제 이름을 들었다고요? 병원에서요? 어떻게, 언제, 대체 왜? 그날 저녁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우연히 제 이름을 들으신 걸까요? 아니면 제가 난임 치료를 받는다는 걸 이미 아시는 걸까요? 그 후로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실 때마다 유독 제 건강을 물어보셨어요. 요즘 잘 먹고 있어? 피곤하진 않아?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그리고 이상하게 한약 이야기를 자주 꺼내셨어요. 엄마 친구가 좋은 한의원 알려줬는데 거기 여자 질환에 진짜 좋대. 몸을 따뜻하게 해야 건강에 좋아. 쑥차 끓여다 줄까? 처음엔 그냥 며느리 걱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옆집 며느리가 올해 애 낳았는데 그 전에 한의원 다녔대. 엄마가 주소 알아볼까? 아, 시어머니께서 눈치채신 걸까요?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병원에 다닌다는 걸, 더 두려웠던 건 혹시 시어머니께서 실망하고 계신 건 아닐까? 속으로 저를 원망하고 계신 건 아닐까? 2022년 10월, 제 생일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지혜야, 오늘 오후에 우리 집 좀 올래?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진지하고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느낌. 학교 수업을 마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내가 병원 다니는 거 아신 걸까? 남편한테 말씀하실까? 이혼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문을 여셨어요. 평소처럼 웃으시며 어서 와, 우리 며느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마주 앉았죠. 시어머니께서 차를 따라주시고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지만요.
지혜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 전에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예,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시어머니께서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하얀 A4 봉투, 두툼했어요. 뭔가 서류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지혜야, 엄마가 내 병원 기록을 봤어.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제 병원 기록을? 어머니, 그게 무슨... 시어머니께서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내셨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제 산부인과 진료 기록, 난임 검사 결과, 처방 전, 약 복용 기록, 심지어 제가 선생님과 상담한 내용까지.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이건 제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이런 걸... 눈물이 쏟아졌어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부끄럽고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숨기고 싶었는데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머니는 왜 이러세요?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우시고 계셨어요. 화를 내시거나 실망하신 게 아니라 울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지혜야, 엄마가 너한테 말한 적 없지? 엄마도 너처럼 힘들었어. 예, 어머니가요? 응, 엄마가 내 시아버지 만나서 결혼한 게 1989년이었어. 그땐 지금보다 훨씬 더 아이 갖는 게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지.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 특히 내 할머니가 매일 한약을 지어다 주시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점집에도 데려가고 2년이 지나자 할머니가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더라. 아들이 혼자 불쌍하니 이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어머니, 그런 일이... 엄마도 혼자 병원 다녔어.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난임 치료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뭐라도 해보려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시도했지. 맹문동차 먹고 쑥찜질하고 심지어 점쟁이가 준 부적도 몸에 지니고 다녔어. 그렇게 5년을 보냈어. 5년 만에 겨우 내 남편을 임신했어.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 2줄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1시간을 울었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니. 그래서 알아, 지혜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매달 생리할 때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제가 병원 다니는 걸 아셨어요? 미안해, 지혜야. 사실은 3개월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엄마가 그 병원 근처 시장 갔다가 내가 병원에서 나오는 걸 봤어. 그때 보셨어요? 응. 처음엔 그냥 검진 받으러 간 줄 알았어. 근데 내 표정이 너무 슬퍼 보이더라. 그래서 걱정돼서 병원 이름을 검색해 봤는데 난임 전문 병원이더라고.
그때부터 엄마가 확인하고 싶었어. 혹시 정말 내가 난임 치료를 받는 건지,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어. 보호자라고 하니까 기록을 좀 알려주더라. 엄마가 잘못했어. 내 동의도 없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께서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시고 다른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번 봉투는 더 두꺼웠어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지혜야, 이거 좀 봐.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수십 장의 출력물이었어요. 전국 난임 전문 병원 리스트, 서울대병원 난임센터,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마리아병원, 각 병원의 성공률, 담당 교수님 이력, 진료 시간, 예약 방법까지 손글씨로 빼곡하게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난임에 좋다는 한의원 정보들, 임신 준비 식단표, 스트레스 관리 방법, 심지어 난임 부부 자조 모임 정보까지. 어머니, 이걸 다 언제? 3개월 동안 엄마가 알아본 거야. 인터넷도 찾아보고 엄마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직접 병원 상담도 받아보고. 지혜야, 엄마가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 시어머니께서 마지막 봉투를 꺼내셨어요. 작고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건 뭐예요? 열어봐. 봉투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엄마가 10년 동안 모은 적금이야. 내 남편이랑 딸들한테 나눠주려고 모았던 건데. 지혜야, 이거 내가 쓰렴. 통장을 열어봤어요. 잔액이 3천만 원. 어머니, 이런 큰 돈을 저는 못 받아요. 받아야지. 병원비 쓰고 한의원비도 쓰고 좋은 보약도 지어 먹고 시험관 시술하려면 돈 많이 든다며? 엄마가 도와줄게.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혜야, 엄마가 제일 중요한 말 할게. 잘 들어. 아이, 없어도 돼. 예. 정말이야. 엄마는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내가 우리 아들이랑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고. 아이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괜찮아. 요즘 애 안 낳고 사는 부부 많잖아. 그게 뭐 대수야?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아이가 있든 없든 너는 우리 가족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는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사실은 내가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다녔어. 난임 치료를 받았어. 뭐, 그게 무슨,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안해. 말하기가 너무 무서웠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게 너한테 실망을 끼칠까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왜 혼자 그런 힘든 걸 견뎌? 미안해. 내가 몰라서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부터 함께 하자. 혼자 아파하지 마라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 아내 잘 챙겨줘. 병원도 같이 가주고 엄마가 항상 지켜볼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가족이 있구나. 그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이 병원에 함께 갔어요. 검사도 같이 받고 상담도 함께 듣고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손을 잡아줬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일주일에 2번씩 몸에 좋은 보양식을 끓여다 주셨어요. 한의원도 같이 가주시고 힘들 때마다 전화로 위로해 주셨죠. 엄마도 겪어봐서 아는데 이 시기가 제일 힘들어. 하지만 지나갈 거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라고. 6개월 후 저희는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모든 과정에 함께 했어요. 배아 이식 후 2주, 가장 긴 2주였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2023년 9월 15일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임신 확인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즉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됐어. 우리, 됐어. 남편도 회사에서 울었대요.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을 때 시어머니께서 전화기 너머로 우셨어요. 지혜야, 정말, 정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 며느리 고생했어. 정말 수고했어. 온 가족이 함께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2024년 6월 3일.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3.2kg, 이름은 준서. 시어머니께서 매일 병원에 오셔서 손주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지혜가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낳아줬네. 고마워, 우리 며느리. 이제 준서는 돌이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매일 손주를 돌봐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기다려서 온 아이인지 아니?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몰라.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됐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손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시어머니나 며느리와의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임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